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사인 법칙부터 봅시다. 이게 사인 법칙 자체가 실제로 적용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사인 법칙은 뭐 정해진 툴이 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결국에는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외울 때는 좀 간단한데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내용들만 살짝씩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인 법칙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면 외접원이 등장하죠. 자, 외접원이 등장하니까 원에 대한 내용들만 살짝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어디를 본다? 당연히 다 알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가 있어요. 자, 여기 내부에 점피가 이렇게 있어요. 내부에 점피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그다음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공식들 기억나시죠? 오케이? 관련된 공식들 기억날 거란 말이야. 얘랑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부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외부에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났었을 때 여기에 점 P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점 A, 그다음 여기 점 B가 되겠고, 여기에 점 C고 여기가 점 D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외우냐고? 나는 이렇게 외웠어. 교점에서. 교점 있을 거예요. 교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교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교점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교점에서 어디까지? 현. 여기 현이야. 여기도 현이야. 여기도 현이고 여기 현이야. 현에 이르는 두 점까지 거리. 곱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 거리 곱이야. 두 점까지 거리 곱이 뭐하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점에서 어디까지?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이 일정하더라.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이 일정하더라. 기억하실 수 있게끔 일단 얘기는 해드렸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자, 여기에 뭔가 하나 삼각형이 이렇게 보여요.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봐. 삼각형을 볼 때 각을 볼 거고, 각을 볼 건데, 각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돼? 각을 볼 때, 각을 보실 때, 관찰할 때 뭐랑 같이 봐야 돼? 호를 같이 봐야 돼. 이 각에 대한 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지 일단 보는 거야. 자, 다시 각을 볼 때 여기에 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호를 보라는 얘기야. 됐지? 다 됐어?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자, 다른 거 얘기가 다 됐고,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뭘 본다?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이야. 너무 중요하지? 얘 너무 중요해요. 내접 사각형입니다. 자, 내접 사각형이 있는데 이 내접 사각형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당연히 얼마 나온다? 당연히 파이가 나오겠죠? 파이가 나옵니다. 파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지. 자, 첫 번째 사인의 알파랑 사인의 베타는 당연히 같다. 오케이? 됐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의 알파랑
코사인의 베타는 합하면 얼마 나온다? 0이다. 다시 얘는 딜레이가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딜레이 걸리고 딜레이 걸리고 문제 못 풀어요. 얘는 하나의 자동 반사적으로 딱 나오게끔 어떻게 체하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접 사각형은 자 대각의 크기 합이 무조건 얼마나 된다? 180도다. 근데 180도가 나오면 사인 값은 동일하지만 코사인 값은 부호만 반대가 된다.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자기가 체화시켜 놓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좀 더 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부분도 조금 놓치기 쉬운데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선이라고 얘기하면 선명한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긴 해. 요즘에 조금씩 간혹씩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조선이야. 원이 어떤 역할을 한다? 원이 하나의 보조선 역할을 한다. 물론 선분이다라는 수선을 내리는 그 보조선도 무시할 바는 아니긴 하나 근데 원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보조선 역할을 한다는 얘기 요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뭐가 같으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같대. 그러면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가 한 현이고 이 현을 이루는 현과 함께 있는 이 호에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원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위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뭐가 있다?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점과 x를 더하니까 점이랑 x를 더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180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싹 다 뭐 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도 꽤나 많아요. 이 같은 경우에 얘는 이그샘플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봅시다. 알았지? 됐어? 그래서 외접 원인데 외접 원에서 원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문제 풀다 보면 더 나오겠지. 더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나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있다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빠져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보조선이라고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보조선이 뭐다? 수선이야. 맞죠? 수선이야. 수선을 내리는 거야. 수선을 내려서 뭘 만든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끔.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아무 때나 수선을 내리면 물론 직각삼각형이 다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직각삼각형에 뭐가 알 수가 있어야 되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 내에 길이 b를 알 수 있게끔 수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비율, 그러니까 변의 길이 b가 만들어지게끔 수선을 조금 내리면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수선도 많이 내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조선을 그을 때 뭐도 많이 내리게 됐어요? 당연히 평행선을 많이 내리겠죠. 오케이? 평행선도 많이 내린다 이 얘기야.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도 많이 내리느냐? 자, 만약에 60도가 나왔어요. 60도가 나오면 우리가 이 60도를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0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정삼각형을 만들기도 많이 해요. 자,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나올 거니까 그거는 한번 직접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보조선의 내용들까지도 일단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데 사인 법칙을 다 외웠단 말이야. 문제는 사인 법칙만의 문제가 아니야. 도형적인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으면 충분히 채워 넣어야 돼. 오케이? 다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조금 하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볼 거야. 자 조금만 더 볼게. 조금만 더 봅시다. 알아야 될 정리들 몇 가지만 더 해볼게. 자
중선 정리가 있어요. 더불어서 중선 정리가 약간 일반화되어 있는 거거든. 아, 나는 아예 중선 정리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일반화된 적응식까지 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 스튜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선 정리가 좀 일반화된 스튜어트 정리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던지 아니면 그냥 중선 정리만 기억을 해 두시던지. 오케이? 자, 언제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얘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당연히 기본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중선 정리는 1대1로 내분되었을 때야. 오케이? 중선 정리는 말 그대로 중점과 연결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내분되어 있어요. 근데 스튜어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n/n으로 내분되어 있어요. 뭐 3대1이든 1대3이든 뭐 다양한 비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내분되어 있을 때니까 중선 정리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오케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자, 잘 준비하고 있나? 그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실제 길이가 m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실제 길이가 n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외우기 좋게 좀 바꿀게. 외우기 좋게. 자, 여기를 b라고 볼게요. 그다음 여기를 d라고 봅시다. 이게 스튜어트 정리가 꽤나 이제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잘 외우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외우기 힘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다이.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건 기억날 거란 말이야. 기억 안 나요? 자, 갑니다. 여기야 명박이야. 명박이 나이는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됐지? 너무입니다. 너무 많아. 오케이? 다이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뭐 유치뽕이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적용하다 보면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쓰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쓰이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자, 그까지 정리를 조금 해보시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줄게. 근데 쌤, 저는 그러면 스튜어트를 버리는 대신에 스튜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돌리면 되겠으나 각을 어디로 잡을지, 그리고 기준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내분선 형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돌리는 게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다 된 거 같고요. 자, 사인 법칙 한번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이쪽 부분이 A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이쪽이 C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이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인 공식은 다 알죠? 이 라지 R은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고 sin C분의 C야. 유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 여기 얘는 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얘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화하셔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가 이거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됐지?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자유자재로 쓰면 돼. 됐지? 그래서 왜?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게 보면 볼까? sin A가 있어요.
뭐가 된다고? 2라지알 지름분의 A가 됩니다. A가 뭐가 된다고? 2라지알 사인 A처럼 이게 등식의 변환이 자유자재로 되게끔 연습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인 법칙 적용하기 좀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뭘 위주로 조금 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공유되는 변이나 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맞물리는 공유되는 각이나 변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유되는 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 아니면 자 똑같은 일치되는 공유 또는 일치하는 각들과 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유되는 뭐다? 각 또는 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유되는 각 또는 변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사인 법칙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용 많이 되거든요. 뭐까지? 각을 봤는데 각의 크기의 합이 각의 합 자체가 얼마가 나오면 180도가 나오면 각의 합이 180도가 나오는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풀면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사인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말만 듣고도 감이 어느 정도 올 거란 말이야. 근데 감이 없으면 뭐부터? 이런 것들을 먼저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 합이 180도 되는 게 딱 봐놓고 여기도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세타면 이쪽 부분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니까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도 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다 됐죠? 다 됐어요. 요런 부분들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요런 부분들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봐봐 참고로 조금 알아봅시다. 참고로 이제 제시된 조건들 중에 사인 A 뭐 얘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인 B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얼마인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등장했었을 때 우리가 얘를 바로 어떻게 적을 수도 있어야 돼요. 2라지알 분의 A 길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얘 뒤에 있는 것도 2라지알 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아래 위가 같은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건 없겠지만 얘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되고 얘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 코사인 법칙이 있긴 한데 코사인 법칙은 공식만 딱 적어놓을게. 자, 공식만 딱 적어놓을 거고 얘는 뭐 너무 명백하니까 자 A, B, C가 있을 거고 여기를 세타라고 봅시다. 이쪽 부분이 C가 되고 이쪽 부분이 A가 될 거고 이쪽 부분이 B가 됩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A 제곱이랑 C 제곱을 더하고 난 다음에 더하고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CA의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B제곱이 된다. 오케이? 잘했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C제곱이고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붙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질 때 뭐 이렇게 적을까요?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질 때 아니면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질 때 뭐 근데 꼭 이런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우선 후보로 본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먼저 본다라는 얘기인데 자
조금 더 가볼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들 중에 꽤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꽤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120도입니다. 자, 120도입니다. 자, 120도야. 그러면 120도짜리 한번 해볼까?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고, 얘가 C고, 얘가 120도입니다. 120도입니다. A 제곱에다가 B 제곱을 더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AB 해서 마이너스 2배의 AB 해서 코사인 120도 가는 건데 이게 C 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더하기 뭐다? A입니다. 오케이? 그렇지? 근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건 몇 개 있어요? A, B, C가 몇 개 있어? 수도 없이 많겠지. 수도 없이 많잖아. 수도 없이 많은데 자 이제 역대 기출되었었던 문제들을 보면 특정한 비율들 많이 나왔었던 비율들은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뭐가 있느냐면 1대 2대 루트 7입니다. 1대 3대 루트 13입니다. 3대 홀수처럼 4대 3대 5대 7입니다. 오케이? 7대 8대 13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다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면 120도가 등장했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120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 120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120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60도 때문에 60도가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뭘 해줄 수가 있느냐 60도가 딱 등장합니다. 이렇게 60도가 등장합니다.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120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20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보조선 끄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끄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5라고 둡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얼마라고 둘 거냐면 8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물론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얘를 바로 나오겠지.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수 있어. 보조선을 그어서 뭘 만든다? 정삼각형 만든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얘 60도고 얘 60도래. 그럼 얘가 몇 도가 되는데? 120도가 됩니다. 120도가 되는 거고 얘가 5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5고 얘가 5야. 그럼 여기서부터 남아있는 길이가 얼마가 되죠? 3입니다. 3대 5대 여기 7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크기 순으로 1, 2, 루트 7, 1, 3, 루트 13 이렇게 3대 5대 7, 7대 8대 13인데 이건 뭐 본인 선택인 것 같아. 오케이? 쓸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야. 쓸지 말지는 본인 선택인데 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뭐 많이 대두가 됐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풀어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 문제 하나 풀고 좀 쉬었다 갑시다. 문제 하나 풀고 좀 쉬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만 좀 풀고 할게. 자 46번 봅시다. (46번) 봐봐요. 46번
자, 삼각형 ABC가 뭐가 된다? 거기 보시면 60도짜리 한 개 등장했어요.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고, 얘가 지금 C인데 얘가 60도래. 60도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끄었죠. 이렇게 끄었습니다. 이렇게 끄고 얘가 D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니? 거기 보시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와 여기는 이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얼마가 되느냐 하면 삼각형 ACD야 삼각형 ACD야. 두 삼각형에 뭐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B가 주어졌죠.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가 되는데 얘랑 몇 대 몇이더라? 거기 보시면 3대 루트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돼 있어. 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뭔데? 아, 사인 법칙 떠오르잖아. 맞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인데 3대 루트 17이라면 길이 B나 모종의 넓이 B를 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아, 공유되는 각은 아니겠지만 얘랑 봤을 때 얘랑 더하면 뭐가 된다? 180도 나오죠. 오케이? 180도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이거랑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데 다시 구조가 이렇게 돼요. 숙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지름의 사인점이 되겠지. 오케이? 이쪽이 뭐예요? 지름이 얼마? 사인 x가 되겠지. 그런데 사인 x나 사인점이나 점과 x의 합이 180도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 2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랑 길이 B가 나오거나 마찬가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숙달되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 B 자체가 얼마가 된다? 3A라고 둡시다. 3A 대 루트 13A라고 두자 이 얘기야. 오케이? 다르니? 여기서 바로 코사인 법칙 돌리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코사인 법칙은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은 꽤나 짜증나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여기서 뭘 끊는다? 보조선 하나 끄어봅시다. 보조선 하나 끄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했었던 거죠. 똑같아요. 그럼 정삼각형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3A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도 3A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봐봐. 얘가 3A잖아. 잘 들어보세요. 여기 3A잖아. 여기 루트 3A잖아. 루트 13A잖아. 그럼 생각을 해. 등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두 개가 결정이 되면 한 개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3하고 루트 13이라는 가장 긴 변이 주어졌으니까 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삼각형 일단은 만들어내고요. 정삼각형 만들어내서 보조선이 한번 끄어보는 거야. 이게 얼마 몇 초 안 걸리거든. 되는지 안 되는지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3대 루트 13이니까 1대 루트 3, 1대 3대 루트 13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A라고 두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돼? 여기가 A니까 왜? 120도짜리니까 비율을 만족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가 되니까 3A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A값 바로 나오겠죠. A값 바로 나오고 자, AB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는 대안은 있어야 되겠지.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된다고. 근데 코사인 법칙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몇 번 볼까요? 저기 뒤에 66번 봅시다.
66번 보세요. 자, 얘는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고 2년 전 수능 문제가 되니까 2년 전 수능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맞지? 2년 전 수능 문제네. 오케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겠지. 유명한 문제니까. 자, 66번 봅시다. 자, 66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지점 이렇게 갔네요. 그리고 60도짜리가 여기 있어요. 60도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이쪽이 B고 얘가 C고 얘가 60도야. 얘가 6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각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자, 조건들을 좀 적어볼게. 나열해 봅시다. AB의 길이가 3입니다. 됐지? AB의 길이 3.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 B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루트 13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면 A랑 누구랑 B를 곱했을 때 A랑 B랑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 나온다? 9가 나온다 그랬고 얘가 60도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삼각형 봅시다. 이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A, B, C의 넓이를 S1이라고 뒀네. 얘를 S1, 얘를 S2라고 뒀는데 S2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6분의 5에 S1이다. 요거랑 같더라. 오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먼저 뭐부터 본다? 끝에 봅시다. 사인 각 ADC야. 사인 각 ADC니까 얘를 세타라고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야. 사인 세타분의 뭐다? 라지 R입니다. 오케이?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자, 일단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진행돼야 될지 모를 때는 목표를 먼저 보는 거야. 사인 세타가 보이지? 이거 봐야 돼. 사인 세타가 보이지? 그럼 사인 세타가 보이는데 사인 세타랑 제시된 조건 보니까 AB랑 연결되면 뭐가 나와야 돼? 넓이가 나와야 되겠지. 왜? 밑에 넓이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넓이를 생각을 해야 돼. 넓이를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S2의 넓이가 될 텐데 S2의 넓이부터 봅시다. S2의 넓이야. 요거부터 먼저 적어볼게. 요거부터 적어볼게요. S2예요. S2는 2분의 1 반드시 적고요. AB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얘를 숫자로 풀어서 적읍시다. 2분의 9에다가 얼마?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뭔가 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봐봐. 이게 S1인데 6분의 5에 S1인데 S1에서 넓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누가 보여요? AC가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AC가 보이잖아. AC? AC를 알아야 되잖아. 아, AC랑 뭐랑 곱하는데 저기 들어있는 3이랑 그 다음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데 AC의 길이만 보면 사인 세타가 나오겠네.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자, 여기서 갑시다. AC의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겠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주면 됩니다. 꽂아서 이렇게 끄면 될 거야. 60도 보이잖아. 120도 생각하시고 얘가 60도잖아요. 얘가 60도잖아요. 정삼각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3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도 3이잖아요. 또 나왔네? 뭐가 나왔는데? 1대 3대 루트 11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1이네. 그럼 AC의 길이가 바로 얼마 나온다? 4 나오는 거고 사인 세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그럼 사인 세타 일단 나올 거고 라지 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라지 R은 이 라지 R은요. 이 라지 R은 사인 세타분의
뭘 해주면 된다? 여기 해당하는 거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어? 됐죠? 그러면 자 정리해주면 라지 R은 사인 세타분의 2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 여기 라지 R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확실히 줄어드는 거 보이지? 다 됐어요? 그럼 사인 세타 제곱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딱 정리가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되는 거. 다 됐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여기서 나왔잖아. 이 제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다 됐어?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됩니다. 뒤에 거 잠깐 봅시다. 81번 봅시다. 81번. 저 뒤에 81번 있어요.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 나도 이제 일단 교재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들 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어디다가 적어 놓을 거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81번입니다. 81번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니까 한번 해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에서 자, 연장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뾰족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B, C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었어요. 이쪽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2가 되는 상황이고 문제 조건부터 일단 나야 되게. 자,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같은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또 봅시다. AD의 길이랑 AD가 어디니? A 뭐야? 여기가 A야. 그냥 합시다. AD의 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랑 그 다음 문제에서 CE의 길이 CE가 내가 여기 잘못 적었어. CE가 여기에요. 요 길이랑 지금 현재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얼마가 된다? 여기가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했죠? 루트 13이다. 자, 볼게. 그러니까 이거 써먹어 봐야 돼. 써먹어 봐야지 이제 구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A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A 플러스 1.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도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고 여기도 A 플러스 1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정삼각형이 나오면 60도가 나오면 정삼각형 만들어 놓고 120도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긋습니다. 평행선을 끄면은 60도짜리 정삼각형 만들어졌고요. 60도짜리 정삼각형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입니다. 요까지 길이야. 자, 봐봐. 요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A면 어차피 평행하게 끄어졌을 거니까 60도라서 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A가 되겠죠. 요 길이가 얼마인데? 1이잖아.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 1이잖아. 1대 3대 루트 13이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3입니다. 그럼 여기도 3이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네. A값 2 나오니까 나머지 것들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ADE의 넓이가 어디야? 여기구나. 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됐지? 얘 넓이 구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하지 마. 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2인 거 알죠? 오케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에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뭐 이용해 주면 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A 더하기 1이 3이죠.
그러면 3, 1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반드시 붙이고 거기에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곱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은